저는 권역별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세무특강을 맡은 임준택 세무사라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와 택배 하시는 분들이죠. 그 다음에 배달 라이더 하시는 분들, 특수고용직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종합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 그 계산 과정과 그 제반 절차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종합소득세라는 부분은 이 소득에 대한 부분이 6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종합소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세금을 5월 말일까지 신고하는 부분이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하죠.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거의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 추계 신고하고 장부 작성을 해서 신고하는 2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추계 신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계 신고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비가 발생을 안 했는데도 국세청에서 일정 비율만큼 인정을 해줘서 그 경비를 총수입 금액에서 차감을 해서 과세 소득을 만드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고요. 추계 신고의 방법은 이제 2가지가 있죠.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요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20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올해 5월 말까지 하는데,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어떤 걸 적용을 받느냐, 이런 부분들은 그 전년도 2021년도 전체적인 매출에 따라 가지고 달라집니다. 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 경비라는 경비율을 적용을 받고요. 2,400만 원 이상이 된다 그러면 기준 경비라는 제도를 적용을 받습니다. 단순 경비율 추계 신고 방법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택배업 업종에 해당되는 단순 경비율은 86.5%인데 2,400만 원 이하인 분들이 그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예로 들겠습니다. 2천만 원 수입이다 그러면은 86.5%에 해당되는 금액이 경비에 인정되는 금액이죠. 1,730만 원인데 2천만 원에서 1,730만 원을 차감을 하면 소득은 270만 원이 산정이 돼가지고 기본공제 150만 원 가족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부양가족공제 들어가면은 이 자체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없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세금이 안 나오게 되겠죠. 물론 이제 배달 라이더 분들은 79.4%의 그 단순 경비율이 적용이 되는데, 이분들도 역시 한 2천만 원 정도의 소득에서는 거의 그 3.3% 원전징수 당한 그 세액을 거의 환급을 받게 되는 상황이 이제 되겠죠. 여기까지가 추계 신고에 의한 단순 경비율 적용을 하는 사업자분들에 대한 신고 방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추계 신고 방법에 의한 2번째 방법인 기준 경비율 추계 신고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5월 신고하는 귀속분이 2022년도이기 때문에 2021년도 수익 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분들에 대해서 기준 경비율 추계 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 경비율은 택배 업종 같은 경우에는 16.4%에 해당이 되고, 배달 라이더 분들은 27.4%를 지금 현재 국세청에서 기준 경비율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기준 경비율은 단순 경비율과 다르게 경비율 하나만 그 비용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매입 비용과 임차료, 그 다음에 연중에 신고되는 인건비, 이 3가지를 이제 주요 경비라고 하는데, 신고 방법과 계산 과정은 잠깐 말씀드리자면,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전체 매출액이 2,4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4천만 원 매출액을 달성한 사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16.4%를 곱하면은 한 650만 원 정도, 이 정도 추가적으로 경비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4천만 원에 대해서 그 주요 경비, 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 이 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1,000만 원을 그 신고를 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준경비 16.4%에 해당되는 경비가 4천만 원에 16.4%로 보면 한 650 정도 나오는데 4천에서 1,000만 원을 빼고 아까 주요경비 세 가지 말씀드렸죠. 1,000만 원을 빼고 650만 원을 빼면 1,650만 원을 빼는데 2,350만 원이 과세소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16.4% 650만 원에 해당되는 기준경비를 인정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는 카드 경비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쓰시게 돼요. 그러니까 기준경비로 만약에 신고를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택배하시는 분들은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그 장부 작성에 의해서 신고하는 것보다 훨씬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준경비율에 해당되는 분들은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시든 복식부기 의무자시든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을 택하시는 게 훨씬 유리할 듯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준경비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준경비를 해당되는 분들은 장부 작성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부 작성 신고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부 작성의 방법은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방법하고 복식부기를 작성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성하는 방법을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 연도 수익금액이 매출액이 7,500만 원 안 되는 분들은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추가로 신고를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7,5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복식부기에 의해서 장부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간편장부 대상자는 실질 경비에 의해서 장부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경비율 80몇 프로, 10몇 프로 이런 경비율은 전혀 의미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발생한 매출액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한 경비들을 다 차감을 한 다음에 소득을 산정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게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게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라고 말씀드렸고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간편장부 대상자는 추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라든지 기준경비라든지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추계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간편장부를 또 작성할 수 있겠죠. 추계로 하느냐 실질로 하느냐 이 두 가지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로 할 수 있는 거고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하는 얘기는 복식부기를 이용해서 장부 작성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페널티를 가하겠다. 다음에 말씀드릴 가산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다른 방법을 취하게 된다 그러면은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식부기 의무자라는 이제 용어가 생긴 거고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다른 방법을 취하면 페널티가 있듯이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확실하게 더 장부를 꼼꼼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한다면은 기장세액공제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요거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산출되는 세액의 20%로 해당되는 기장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간편장부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직전연도 수익금액이 이제 7,500만 원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은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없고 무조건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만드셔야 돼요. 간편장부 작성과 복식부기 작성하고의 차이점은 간편장부 작성은 말 그대로 간편하게 매출액에서 실질 경비로 그냥 빼가지고 과세소득을 간편하게 신고한다. 이런 부분이 특징적인 거고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많이 들어보셨겠죠. 차변, 대변 이런 부분들을 회계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즉 재무제표를 도출해야 되는 그런 회계 처리를 필요로 하게 되죠.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와 똑같이 경비들을 쭉 빼고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방법은 간편장부 대상자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회계 처리를 차변, 대변을 이용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혼자서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절차 자체도 까다롭고 세무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든요. 이런 분들은 제 생각에는 세무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좀 청하시는 게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여기까지가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작성에 의한 장부 작성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일반 택배 사업자분들이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관련 가산세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 10몇 가지, 20몇 가지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4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 되는데, 무신고하게 되면 가산세가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3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20%가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60만 원이 가산세가 붙어서 총 360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 매출액이 만약에 뭐 5천이다. 근데 잘못 신고를 해가지고 4천으로 신고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소득을 덜 신고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과소 신고를 한 셈이 됩니다. 그 부분은 무신고보다는 조금 가산세율을 낮춰가지고 요거는 납부세액의 10% 가산세를 붙여가지고 추가로 납부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그 무기장 가산세, 지금은 뭐 용어가 바뀌었지만은 일단 무기장 가산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에 의하지 않고 다른 방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간편장부 작성을 한다든지 추계 신고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무기장 가산세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전체 세액의 20%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가산세는 지난번 말씀드린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를 구분짓는 금액이 7,5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7,500만 원 이상이 돼가지고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업용 계좌를 세무세 신고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신고를 안 하는 상황에서는 전체 매출액의 0.2%에 해당되는 작지 않은 금액이 가산세가 들어가니까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된다 이런 통보를 받으셨다 하면은 그 해당되는 연도에 6월 30일까지 요 사업용 계좌 개설을 신고를 하시는 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 31일까지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그 납부를 또 지연하게 되는 이자 성격의 또 납부지연 가산세도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거든요. 납부지연 가산세는요, 연 한 8% 정도의 지연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정말 내지 말아야 될 돈을 세금으로 가산세로 내게 되니까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부분들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가산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라 하면 대부분 부딪히는 세금인데 모든 사업자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뉩니다.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있고 사업자 등록증상에 면세사업자라고 표기되어 있는 분들은 부가가치세하고 관련이 없죠. 하지만 택배업 하시는 분들은 일반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또는 이제 간이과세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배달 라이더 하시는 분들, 특수고용직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은 인적 영역을 제공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업자라고 하지만 부가가치세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물적 시설을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부가가치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이제 사업자의 경우에는 아까 과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 말씀을 드렸는데 과세 사업자의 종류에는 부가가치세 세율 10%에 해당되는 일반 과세 사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업종별로 부가율에 따라서 세율을 달리하는 간이과세 사업자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과세사업자에 대해서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지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연 매출액이 8천만 원이 안 되면 간이 과세자, 8천만 원 이상이다 하면은 일반 과세자,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두시고, 이제 8천만 원이라는 그 부분은 연환산 매출액이기 때문에 연중에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7월 1일 개업을 하셨다 하면은 4천이 넘으면 연환산 매출액이 8천이 넘겠죠. 이런 분들은 처음에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셨다 하더라도 그 다음 연도에 일반 과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의 매출이 8천이 아니고 연 단위로 환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택배업에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업종에 따라서 간이과세가 안 되는 업종이 있고, 지역에 따라서 간이과세 등록이 안 되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기간이라는 개념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를 어느 일자부터 어느 일자까지 해야 되는지 그 개념을 나타내는데, 간이과세는 1월부터 12월까지 실적에 대해서 그 다음 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과세는 2번 신고를 하죠. 1월부터 6월까지 신고를 하고 7월 25일까지, 다음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실적에 대해서 1월 25일 날 신고를 하고, 이렇게 2번을 하는데, 간이과세는 1년에 한 번 신고를 합니다. 다음에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세금 계산서는 당연히 간이과세는 원칙적으로는 발급이 안 됩니다.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세금 계산서를 이제 발행을 하게 되겠죠. 근데 작년 제도가 이제 어떤 게 생겼냐면은, 연매출 4,800만 원 이상이고 이제 간이과세자니까 8천만 원 이하인 분들,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분들은 1년에 2번 신고를 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신고를 또 한 번 합니다. 다음 항목은 이제 매출세액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매출세액이라 하면 그 기간 동안에 발생했던 매출액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이라 하는데,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그 과세 기간에 발생한 매출액의 10%를 곱한 금액이 매출세액이 되겠죠.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조금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의 매출세액 그 세율인 10%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택배 사업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율은 30%에 해당이 되는데, 30%와 10%를 곱하면 이제 3%가 되겠죠. 결과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 대가 매출액의 3%에 해당되는 게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출세액 부담 면에서는 일반 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 간이과세는 공급대가의 3%, 당연히 간이과세자가 매출세액 부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은, 일반 과세자는 매입금액,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의 10%에 해당되는 부분을 세액 공제를 받는데, 간이과세자는 0.5%밖에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10%에 20분의 1밖에 안 되겠죠. 이 부분은 간이과세가 그래서 불리한 거 아니냐. 하지만 연 매출액이 4,800만 원이 안 되는 간이과세자한테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이 매입 금액에 대한 0.5%는 4,800만 원 이상, 8천만 원 안 되는 분, 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간이과세자에 해당이 되는 세액공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 차이점, 납부 의무 면제 부분에서는요, 일반 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세액이 발생이 되면 무조건 납부를 해야 되고요. 간이과세자에 대한 혜택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연환산액이 해당 과세기간이 4,800만 원이 안 됐다, 이러면은 탄식에서 세금이 설령 산출이 됐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그게 50만 원이 나왔든 100만 원이 나왔든 이거를 납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요 4,800만 원이라는 요 금액이 주의하실 건 뭐냐면은 연환산액이에요. 아까도 간이가세와 일반가세자를 구분짓는 8천만 원 매출 금액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 금액도 그렇고 요 납부 의무 면제되는 4,800만 원 기준 금액도 그렇고 연환산액입니다. 요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간이가세 포기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기제도는 일반가세자는 일반가세를 포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8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지속적으로 일반가세로 가야 되고요. 간이가세 같은 경우는 초창기 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한다. 아니면 매입 세금계산서가 많기 때문에 매입 세액 공제를 많이 못 받는다.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간이가세를 포기를 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간이가세 제도를 포기를 하고 일반가세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포기는 전환이 되기 바로 전달,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면 6월 말까지 간이가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을 하면 일반가세로 전환이 곧바로 됩니다. 여기까지 간이가세자와 일반가세자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차이점에 의거해서 어느 부분이 유리한지, 간이가세가 유리한지 일반가세가 유리한지 판단을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고의 종류라고 하였지만 다른 신고들은 다 정기신고에서 파생되는 신고들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가세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가세자는 1년에 2번,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지 않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가세자는 1년에 1번. 이게 정기신고라고 합니다. 이 정기신고가 안 된 경우에 이제 어떤 신고들이 있나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한 후 신고는 정기 신고할 때 신고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 경우, 이제 무신고에 해당이 되겠죠. 기한이 지나서 신고를 했다 해서 기한 후 신고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부분은 무신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건 또 가산세가 붙습니다. 수정 신고는 정기 신고할 때 매출액을 과소 신고하고 매입액을 과다 신고해서 원래 납부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를 한 상황에서 요거를 추가로 납부를 하겠습니다, 수정해서 신고를 하겠습니다 하는 신고가 수정신고입니다. 기한 후 신고보다는 가산세가 적게 붙지만 일단 가산세는 붙습니다. 경정청구 신고는요, 세금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우리가 실수해서 너무 많이 납부를 했다, 그러면 그걸 돌려주십시오, 이 신고가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정신고는 세금을 더 납부할 신고, 경정청구는 세금을 돌려달라는 신고, 이렇게 되겠죠.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불리한 순서대로 기재를 해봤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를 하게 되면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해야 될 세액의 20%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300만 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60만 원이 20%가 붙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당 무신고 납부세액이라고 있는데 세법에서는 부당하다, 부정한 방법이다, 이런 게 발각이 됐다 그러면은 20%가 아니라 배가 되는 4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굉장히 불리한 페널티로 작용하기 때문에 무신고하면 안 되겠고요. 이제 과소신고한 부분, 수정신고인데 과소신고에 대한 페널티는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는 10%입니다. 절반으로 줄어들긴 하죠. 하지만 이것도 의도치 않은 지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을 또 하시는 게 좋고요.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를 감소시키기 위한 의도로 적게 신고를 했다, 부당 무신고 가산세랑 똑같이 40%에 해당되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산세 말씀드린 김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은 납부가 지연되는 이자에 해당되는 성격인데 일수에 따라서 이자가 늘어나는데 연 이자율로 따지면 한 8% 정도 되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니까 이 부분도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너무 많이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서 돌려주십시오 하는 청구이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고요. 단지 좀 불편함은 있겠죠. 다시 또 신고를 해야 되니까.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매출액을 과다 신고했다, 매입액을 과소 신고해서 적게 신고했다, 이거를 또 부분별로 다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한 내에 제대로 정기 신고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신고의 종류와 간략하게 가산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부분하고요, 그 부가가치세 부분을 간략하게 도움이 되실까 하고 부분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합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게 되고요.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또는 1년에 1번 신고를 하시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놓치시다 보면 다음에 가산세라는 페널티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번거로운 또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라서 신고 기한은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